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은둔형 외톨이의 기묘한 동거인.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겠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방에서는 그것조차 알 수 없다. 어두운 눈을 한 채 나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떨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한다. 식기가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나는 지난 2년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 계기였다. 지금은 그 이유조차 떠올릴 수 없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들었던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방에 들어 박혀있기 시작했고 이윽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스스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가끔 초조해질 때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멍하니 눈앞의 사실들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었다. 뒤에서 접시가 놓여지고 나서 몇 분 뒤 나는 문을 열어 준비된 식사를 가져왔다. 별로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매일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직접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그다지 식욕이 없지만 남기지 않고 먹기로 했다. 집에 이렇게 박혀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식사를 남기지 않고 먹는 것뿐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집을 나서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기분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 어두운 방에서의 생활이 나 자신의 본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리라. 그래, 나는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음식 접시 옆에 신문을 두고 갔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단순한 신문이다. 어째서 두고 가신 걸까? 설마 이것을 읽으라는 것일까? 신문은 읽어서 어디다 쓰라는 걸까? 어차피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검색하면 될 텐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신문을 손에 들고 별 생각 없이 대충 보았다. 원래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신문지를 펼치자 마른 종이와 잉크의 냄새가 난다. 이 방과는 다른 냄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치 사회의 냄새 같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많은 전철에서 힘들어하며 야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던져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나는 대충 흥미가 있는 섹션만 읽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도 어머니는 신문을 놓고 가셨다. 매일 신문을 놓고 가자 점차 나도 신문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머니는 신문이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덕에 나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신문을 받아 가장 먼저 펼쳐보는 곳은 TV 편성표였다. 내 방에 TV는 없었지만 이렇게 오늘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 보고 있으면 점점 요일이라는 것에 감각이 돌아온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연스레 일어나고 신문을 읽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진짜 사회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점점 나의 생활은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밤을 새는 일도 줄어들었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고 식욕도 생겼다. 식사를 하면 온몸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인간은 원래 시간 감각에 따라 활동하는 생물이다.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하면 자연히 심신의 기능이 돌아오는 것이다. 신문 안의 광고를 볼 때면 내 안에서 조금씩 충동이 생겨나곤 한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마치 뭐랄까 명확하지 않은 동기에 자극을 받았다. 어머니가 현관을 나서고 잠시 뒤 나는 방을 나와서 집을 맴돌았다. 거울을 보면 잔뜩 자란 머리카락과 오랜만에 보는 내 얼굴이 있었다. 우선 대충 몸가짐을 정돈하고 나는 문고리에 손을 댔다. 햇빛에 눈이 따갑다. 신문 구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신문이 있다. 분명 오늘도 내 방에는 신문이 왔는데 날짜를 보니 지금부터 2년 전인가. 대단히 낡은 신문이었다.
일면에는 자살 사건이 대문짝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내 시선이 박혔다. 김무무 씨 사망. 그것은 어머니의 이름이다.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었지만 신문에 있는 사진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방에 돌아와서 나는 몇 번이나 신문을 다시 읽었다. 하지만 몇 번을 봐도 거기 써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고 신문을 준 사람은 누구라는 말인가?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철컥하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웅크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점점 그 소리는 커져서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2달이 지났다.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은 여전하지만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다. 아직도 나는 이 동거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2번째 이야기, 귀신 붙은 인형을 팝니다. 미국 켄터키주 호스 케이브에 사는 매직 렐름이 귀신 붙은 어릿광대 인형을 판다고 경매 사이트에 올려 화제가 됐다. 지난 몇 달간 귀신이 붙어 있다는 황당한 물건들을 이베이에서 팔아온 매직은 자신이 그 같은 이상한 물건들을 파는 이유를 처음 사이트를 방문하게 될 네티즌을 위해 설명했는데 그녀가 공개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제 경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동네에 함께 살던 이웃 할머니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사라 할머니는 가족이 이 나라에 없어서 인근에 사는 저와 잘 지내셨는데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초현상을 연구하고 추적하는 일을 했고 할머니가 윗간 종교의 무속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라 할머니를 만난 건 10년쯤 전인데 할머니는 자신을 마녀라고 불렀어요.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9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라 할머니가 그립지만 언제나 저는 사라 할머니가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라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처럼 귀신이 붙은 인형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지요. 지금 저는 제가 모아온 인형들과 사라 할머니의 인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몇 개의 인형들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귀신 붙은 인형을 원치 않는 분이나 악령을 제어할 수 없는 분은 이 어릿광대 인형을 구입하면 안 됩니다. 이 광대 인형에 붙어있는 귀신의 이름은 알지 못하나 그는 정말로 사악합니다. 이 악령은 굉장히 강해 주변에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혼령은 아직까지 아무도 해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인형은 제 인형이 아니고 사라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인형입니다. 이 인형에 붙어있는 혼령은 동물들을 싫어합니다. 특히 개를 싫어합니다. 개들이 주변에 있을 때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개들도 이 영혼을 싫어하고 주변에 있을 때 혼령을 보고 짖거나 울부짖습니다. 제가 사라로부터 이 인형을 받았을 때 하얀 천에 3번 감아서 뒷방 옷장에 넣어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천을 풀었을 때 배에서 끔찍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 후 인형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리도 났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무섭게 웃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인형은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구입해야 합니다. 올송하기 전에 하얀 천으로 3번 감아놓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이 인형은 24불 99센트의 낮은 가격으로 경매를 시작했으나 3일 현재 단 2명만 응찰했고 값은 25불 49센트가 됐다. 1월 4일 저녁에 종료돼 귀신 붙은 어릿광대 인형 구입자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처럼 무서운 인형을 구입한 것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